오늘은 성공한 플로리스트들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를 따라가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플로리스트가 누가 있는지,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 플로리스트가 있긴 한지 알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가족들에게 우리나라에 플로리스트 아는 사람 있어? 라고 약간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엔젤 말고 하시는 것 빼고는 이름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거나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나는 제2의 테슬라의 오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버그의 편집장인 애너 윈터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대상을 정해서 나는 이런 플로리스트가 될 거야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포인트를 한 몇 가지 정도만 짚어드릴게요. 이제 바로 알려드리면, 우선 제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지대한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이분은 방식 선생님입니다. 이분께서는 우리나라 1세대 플로리스트이자 해화동에서 방식꽃 예술원을 연 이후 전국에 이제 100개가 넘는 지구에서 현재까지도 제자를 육성하고 계시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에? 그러면 왜 말한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독일 함부르크 플로리스트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 이분을 좀 찾아뵀어요. 그때 잠깐이지만 저에게 이제 일자리도 알아봐 주시고 굉장히 좀 잘해주셨는데요. 어느 날 선생님과 함께 이제 막걸리를 한 잔 마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도 말씀하셨긴 했지만 평소에도 항상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좀 공유를 해드리면 바로 훔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물건을 훔치고 아이디어를 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외국이든 사업이든 현재 배울 만한 것이 좀 존재하다면 가져와서 똑같이 이렇게 갖다 쓰는, 이제 카피캣처럼 이제 갖다 쓰라는 게 아니라 개선해서 더 나은 방법 혹은 좀 로컬라이징을 해서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즘 웬만한 비즈니스 서적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1980년대에 이미 깨달아 버리신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면 이는 시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꾸까라는 업체 들어보셨나요? 플로리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2014년에 런칭한 브랜드로 핀란드어로 꽃을 의미하는 단어 꾸까라는 단어에서 꽃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기는 핀란드의 문화에서 시작이 됐고, 현재는 꽃 구독 서비스로 매달 특별한 일이 있지 않아도 꽃을 받아볼 수 있게 만드는 서비스입니다. 사실상 요즘 우리나라에서 꽃 관련해서 가장 성공을 이룬 업체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꾸까의 대표인 박춘하 씨는 사실 플로리스트는 아니지만 고려대학교 산업시스템정보공학과로서 꽃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없었던 시기에서 전통적인 방법을 탈피하는 개념으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방식 선생님과의 좀 공통점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없었던 개념도 아니고 꽃을 판매한다는 것도 오래된 전통이었죠. 그렇지만 F 곱하기 S, 지난번에 이제 플러스라고 했긴 했었는데 플라워 곱하기 썸띵 혹은 이제 스토리를 담으면 비즈니스 성공 법칙에서 그 방식대로 성공을 이루는 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에서 나는 무리야, 나 저런 것까진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로리스트로서 꼭 필요한 부분만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이야기를 준비했고, 앞으로도 관련된 영상이나 정보를 다룰 예정이니까요. 꼭 구독과 알림 신청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셔서 새로운 정보를 무료로 그리고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야. 내가 혼자서 이제 플로리스트가 되거나 작은 팀을 만들어서 플로리스트 일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꽃집이 일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업이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꽃집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이제 꽃집에서 고객에게 판매하는 B2C, 기업 대 기업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B2B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B2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에게 판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서 지나가는 손님, 단골 고객들 상대로 꽃과 식물을 판매하는 건데요. 혹은 이제 결혼식이나 이제 개인의 의뢰를 받아서 부케를 만들거나 정기적으로 꽃을 가져다 달라는 이제 고객들, 예를 들어 집 같은 경우나 그런 데에 판매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호텔이나 회사, 병원 같은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주일에 한 번 탁자를 꾸며준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실용적이죠. 물론 이제 꽃과 관한 문화가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좀 더 뭐랄까요, 앞서 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선호한다고 해야 할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B2B, B2C 모두 다 하고 있지만 사실 돈을 제대로 버는 업체는 B2B 업체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고객들 상대로 플라워 클래스, 뭐 꽃다발, 이제 꽃바구니, 뭐 개업식물 같은 것을 이제 판매를 한다거나 뭐 이벤트 꽃장식 등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호텔 꽃장식을 하는 팀을 꾸려서 돈을 번다거나 웨딩, 장례 등의 많은 꽃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돈은 후자가 훨씬 더 많이 벌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독일과 달리 둘 다 잘하고 있는 경우는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독일 큰 꽃집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4명에서 6명 정도, 최대는 30명까지 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는 반해서 우리나라의 큰 꽃집이라고 해도 일용직 플로리스트를 사용하거나 이제 소수 인원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미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답을 좀 말씀드린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플로리스트로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호텔 일용직 혹은 이제 정규직, 물론 이제 그걸로도 성공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노동의 강도와 이제 책임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만의 가지고 있는 무기와 스토리가 필요한 건데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플로리스트가 돼야 할지 좀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버는 플로리스트가 되는 방법이 분명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플로리스트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관해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플로리스트가 필요한 스토리나 역사 같은 걸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다음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